안녕하세요. 김환영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한글, 메타인지 한글 교육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에 한글의 두 얼굴 편에서 한글이 좋은 글이지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 독서가 몸에 배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거짓 독서를 면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일생 제대로 된 독서의 기반이 되는 한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기 나왔죠? 글자가 아닌 글을 읽게 하는. 요거 굉장히 차이가 달라요. 글자와 글은 달라요. 한글은 글자로 시작하지만 만들어진 이유가 글을 읽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교육에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 강의를 좀 집중해서 그냥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소리 내는 방법이에요. 한글은 영어와 달리 자, 자음이라고 하는 지읒, 이응, 미음 이걸 자음이라고 하고 아, 으, 오 이런 걸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읒과 아를 더해서 자 외에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아요. 미음과 오를 더하면 모 외에 다른 소리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글이고 쉬운 글이고 뛰어난 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음과 모음으로 배우면요, 아이들은 소리는 내지만 그 소리 내는 것과 책 읽는 것을 혼동하더라는 거죠. 특히 가르치는 한글은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간단한 원리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가 읽어내는 것, 곧 소리 내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세요. 자, 이거 뭐야? 읽어봐. 그러면 아이가 막 떠듬떠듬 하죠. 그러면 너 아직 받침 모르는구나. 요거 빼고 읽어봐. 뭐야? 의어. 여기다가 미음이 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모음 읽으면 거기에 만족하시죠. 근데 자칫 아이들은 거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한글을 배우면서 자음 더하기 모음이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면 이 글을 읽을 때 소리만 낸다는 거죠. 뜻을 모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것과 독서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글을 배운다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년 3, 4학년, 5, 6학년 아이들이 아닐 거예요. 늦게 배운 아이들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또 빠른 아이들은 6, 7세 정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소리내 읽는 것과 독서를 혼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한글 띄었어. 받침도 잘 읽어. 글밥 많은 것도 읽어내. 줄줄줄 읽어내. 너는 이제 한글 띄었어. 이렇게 오해하시더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글 교육은요, 제가 아주 중요한 글을 여기서 써놔요. 생각 교육이에요. 소리 교육이 아니에요. 생각 교육.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독해와 사고를 더한 것을 생각이라 그래요. 독해도 해내야 되고 글을 읽으면서 독해도 해야 되고요. 그 글의 사고도 읽어내야 돼. 곧 결국 한글에 읽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이게 독서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글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글의 의도,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도록 교육해야 돼요. 소리 내는 건 언젠간 해요. 소리 내는 건 금방 해요. 이 독해와 사고가 안 되면요, 읽는데 뭔지 몰라요. 제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글이지만 마침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 김환영TV에서 당분간 기초영문법 강의가 들어가요. 메타인지로 영문법을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을, 또 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각각 414 SDL 생활관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아이들 정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제가 계속 시리즈로, 기초 영문법 시리즈를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좀 괴상한 문장을 하나 읽어볼 거예요. 물론 영어 시간에 절대 말하지 않지만,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뭐 같으세요? 상태가 서술되어지는 것의 주체 혹은 수동 형태의 문장에서 행동이나 동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명사, 명사구 혹은 대명사, 이게 어떤 문법책 안에 들어있는 설명 문구예요. 어떤 문법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문법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서 그거 무엇은 이것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뭐 같으세요? 기가 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요, 주어를 설명한 말이에요. 주어라고 하는 간단한 개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겠죠. 처음 제가 왜 이렇게 약간 무리한 글을 써놨냐면,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모든 글이 이래요. 한자가 포함되어 있고,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 포함되어 있고, 써보지 않은 말이 있고, 막 이런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이래낼 수 있어요. 상태가 서술되어지는 것에 주체 혹은 수동 형태의 문장에서 행동이나 동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명사, 명사구 혹은 대명사. 주어라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문법의 교육에 좀 한계를 느끼죠.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이런 느낌으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유, 싫어하죠. 읽으라는 건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이 쉬우니까. 근데 이 글은 읽기 싫죠. 여러분 이 글을 10번 읽을 수 있으세요? 지겨워서 못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주어를 설명한 글입니다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주어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상태가 서술되어지는 것, 이게 주어잖아요. 또는 그것의 주체 혹은 수동 형태의 문장 중에서 행동이나 동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명사, 명사구, 대명사. 이게 주어인데 이렇게 한글이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글자는 쉽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더하기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독해와 사고가 가능한 글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한글 교육이지 소리를 읽는 게 한글 교육이 아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글 교육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자, 제가 아까 하면 안 되는 것, 자음 더하기 모음을 가르치지 마세요.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란다, 디귿에다가 오를 붙이면 도고,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것은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돼서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지 그 글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작은 습관이 이 아이의 평생의 독서 자세가 바뀌고, 특히 공부라고 하는 메타인지에서 제가 주로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부라는 관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기서 이제 결국 결단이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수학 잘 하잖아요. 3, 4학년 지나가고 5학년, 6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초기 올라가면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갑자기 툭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한글이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지난주에 설명한 수학 교과서 인출을 잘 못해내요. 수학 교과서 인출만 완벽하게 해내도 이 아이는 1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아이예요. 대한민국에 독서력이 안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와 사고가 안 되고 글의 의도를 못 읽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짓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음 더하기 모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소리 없이 글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의 근본이 되는 모음만 배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음 가르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지만 자음 가르치지 마세요. 모음 10개 정도 되죠. 물론 복모음까지 하면 몇 개가 더 있지만 대표적인 모음 10개를 가르쳐주세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를 따라 읽게 하세요. 모음집을 따로 놓고, 저희 이제 메타인지 한글 교재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 프로세스예요. 모음만 따라 읽게 하세요. 그리고 혼자 읽게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암기죠. 암송은 아니고 암기게 하게 되죠. 모음만 계속 오래 따라 읽다 보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요. 또 그걸 혼자 읽게 하세요. 이건 이제 정교화 해야 되니까, 인출 정교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혼자 읽게 하면서 정교화 반추가 어디에서 가나요? 글 속에서 모음을 찾죠. 이게 뭐냐면 글 속에서 모음 찾기라는 게 메타인지, 우리 한글로 써놓은 메타인지의 모음을 찾아보자 하면 여기 에, 아, 이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 거죠. 아, 이게 메타인지란 말에서 모음이 있구나, 이렇게 소리 나는구나를 하게 되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가르쳐 주지 마시고 모음의 이 구도와 역할만 느끼게 해주세요. 아직은 쓰게 하지 마시고 절대. 우리 한글 교육 진도 정말 빼시는데 빨리 읽고 써야 돼. 그 아이들 정말 학대입니다, 학대. 안 돼요.
쉬운 글이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은 되지만 대부분 애들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공부가 싫어지죠. 그냥 모음만 읽을 수 있을 정도 혼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정도. 이건 아, 이건 요, 이건 유, 이렇게. 오, 여기 아 있어요. 여기 의 있어요. 여기 의 있어요. 여기 아 있어요. 이 정도 찾을 정도로 글씨와 친숙하게 해준 다음에 글씨를 아직 가르치지 마시고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가 글씨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메타인지 한글 두 번째는요. 오늘 이것과 더불어 두 번째만 하면 다예요. 더 세 번째도 없어요. 요겁니다. 책 따라 읽기. 글씨 배우기 전에 책을 따라 읽게 하세요. 자, 글자만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따라 읽는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한글을 배우도록 해줍니다. 이게 메타인지 과정이 그냥 들어가요. 인출, 정교, 반추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 글이야 라는 걸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뭔가 책을 펴고 글씨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이 사고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하나를 거의 외우다시피 같이 따라 읽게 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발 자음 모음 해놓고 한 달이면 떼었어. 똑똑한 애들은요 3일 만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통해서 글을 따라 읽다가 스스로 한글을 배우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야어여만 정도만 배우고 자음을 전혀 이게 미음이다, 이게 티귿이다 이게 아니라 메타인지 한글 교육 책 따라 읽기 가령 이게 책이라면 그 표지부터 내용까지 계속 듣고 따라 읽게 하셔야 돼요. 이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유태인글을 히브리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요, 현대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고전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는 글이었어요. 기가 차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랍비나 아버지가 읽어주는 대로 아이가 그 전체 문장을 외워야 돼요. 전체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규칙이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예, 그 습관에 따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게 한글 교육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모음만 배우고 자음을 우리 거꾸로죠. 모음이 소리 나는 그 기관의 핵심이니까 소리는 모음만 배우고 책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글을 배우게 하셔야 돼요. 더뎌도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읽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아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제발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기. 아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에게 계속 책을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야, 너 한글 학습지 배웠잖아.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봐. 그런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아이는 그러면 소리를 막 만들죠. 자음 더하기 모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받침 못 읽어내면 또 혼나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지고 글자에 집중하죠. 이것도 조고 이것도 조야. 이거 정말 어려운 글자잖아요. 이어져야 나오는 소리잖아. 읽어주기. 이렇게 알 때까지 아이는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냥 재밌는 거를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계속 따라 읽으면서 스스로 글의 내용을 집중하게 먼저 하셔야 돼요. 글씨를 완벽하게 배우기 전에 언젠가는 다 읽어낸다니까요. 제발. 그래서 책 읽어주기가 한글 교육입니다. 아이가 읽는 게 한글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가 쓰는 게 한글 교육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지능, 그 아이의 나이에서 읽어내는 한글 교육은 소리 교육이에요. 진짜 한글 교육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보통 10살 그러거든요. 모국어에 완벽해지는 나이가 10살 정도 되는데요. 10살까지는 읽어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보통 일반 학습지의 프로세스를 보면요. 7세부터 애가 혼자 책 읽어요. 읽어내죠. 물론 읽어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관심사 남자애들은 과학 만화책, 여자애들은 이런 책 이렇게 읽어내는데 이게 깊은 독서를 못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은 공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주기가 한글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읽는 게 아니에요. 글씨는 언젠간 다 읽어내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님들 상담 받아보면 제일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쯤 됐는데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몰라요.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딴 애들은 다 읽고 어떤 집 아이는 벌써 써요. 벌써 무슨 논술도 해요. 이거 비정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기준을 삼지 마세요. 언젠간 읽어내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젠가 읽어낼 때 글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언젠가 읽을 때 책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글 교육이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모음만 배웁니다. 소리내어 따라 읽기, 혼자 읽기, 글자 안에서 모음 찾기 세 가지잖아요. 모음만 배우시고요. 책을 계속해서 따라 읽으면서 자, 한글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얘 이제 한글 된 것 같아. 얘는 이제 한글 교육이 끝난 것 같아. 뭐 7살이든 8살이든 9살이든 얘는 이제 한글은 제대로 읽는 것 같아가 이겁니다.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책을 고르고 있다. 막 뒤적거리면서 자기가 막 읽고 싶은 걸 막 찾아요. 그때 한글 교육이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독서 교육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영어 끝나고 아마 그걸 할지 아니면 영어 끝나고 수학을 갔다가 할지 그건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독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글 못지않게. 그래서 한글로만 보면 아이가 어떤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 한글 교육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딱 꺼내요. 엄마 읽어주세요. 아빠 같이 읽어요. 선생님 이거 읽어도 돼요? 이러면 얘는 한글 교육이 이제 끝난 거예요. 왜요? 내용에 관심을 갖잖아요. 소리가 아니라. 결국 한글은 독서로 이어지고 독서는 공부로 이어집니다. 공부는 아이의 꿈과 이어지고 아이의 꿈은 인생과 이어지죠. 그래서 한글 교육이 아이의 인생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리에 집중시키지 마시고 늦게 읽어도 언젠가 읽어지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가 내용에 관심 갖도록 계속 이끌어줘 달라. 그러면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는 자동적인 머리가 된다. 근데 내용을 생각 안 하고 소리에만 집중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능이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멀티플레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각인이 돼서 책 읽으면 읽긴 읽었는데 머리에 남지 않는 독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메타인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결국 그 메타인지 한글의 완성은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의 중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요 시리즈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김한영TV 우리 구독자 100명 넘어서 제가 영어 시리즈를 이제 들어가 주려고 그래요. 기초 영어 문법 시리즈를 다음 주부터 뭐 일반 기초 영문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문법을 다 다룹니다. 문법을 다 말씀드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관심 갖고 저희 TV를 들으면 문법이 저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영어는 이런 거구나 이게 배울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코치 선생님 또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이들 영어 교육에 굉장히 목말라하신 분들에게 메타인지로는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쉽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기왕하는 거 기초 영문법 정도는 아이들이 제 TV를 보고 영문법 간단한 거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쑥 한번 훑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문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메타인지 한글 교육과 더불어 다음 주 시리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재밌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요.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